44화 오프닝 멘트.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 44화입니다. 43화 복귀. 국정원 특별병실에 입원한 이은아. 초밥을 들고 찾아온 대범. 내가 이쁘다고 주는 건데 저 사실 무지하게 이쁩니다. 제대로 잘 보셨습니다. 긴장이 확 풀리는 순간 날아오는 대범의 질문. 그때 병실에서 우리 요원이 왜 총도 못 꺼냈지? 초밥을 뱉을 뻔한 이은아. 흉골 상부오목을 쓰다듬다. 억지로 침을 삼키는 듯 목젖이 움직이다. 행동 심리학을 공부한 대범, 그걸 놓칠 리 없다. 국과수 고 박사에게 전화자문. 사고 나는 날 상욱이 병실 시트가 흐트러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오늘 44화. 병실 시트 누가 만졌을까? 총기를 감싸 화약흔을 피했다. 서울 외곽 세탁 공장으로 달려가는 수사관들. 핑크색 시트 세탁했는지만 알아봐.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다. 옥상 로프 분석 장갑을 끼고 있었나? 탄도학 연구실 주용출, 지장우, 고은희 세 박사. 같이 있었던 여성 요원한테 채취를 한다는 생각을 못했네. 그건 솔직히 나의 미스테이크야. 거짓말 탐지기 등장. 지 박사님 도와주세요. 44화 시작합니다. 44화. 탄약흔을 채취했어야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오는 요원 한 명. 사고 나는 날 상욱이 병실 시트가 흐트러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요원은 이야기할 분위기인지를 먼저 살폈다. 어서 말을 해봐. 상욱이 병실 시트가 흐트러져 있었다고? 예. 담당 간호사가 그러던데요. 담당 간호사가? 야, 어서 말해봐.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었대? 마치 누군가가 사용한 후 다시 대충 덮은 모양이랄까. 그래. 간호사가 해놓은 대로 있지 않고? 예. 간호사 본인은 자신이 평소 하는 스타일을 아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중환자가 움직일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느냐며 저한테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 중환자가 스스로 시트를 당기고 움직일 리는 없지. 하여튼 시트가 자기가 해놓은 형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만졌을까?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시트를 왜 만졌을까요? 사용하는 목적이 있었겠죠? 그렇지. 범인 입장에서는 시트를 사용해서 무슨 일을 벌일 계획이 다 있지 않았겠어? 듣고 보니까 아주 용의 주도한데요. 왜 만졌을까? 만약 만졌다면 다시 갖다 놓았을까? 그런데 형태가 최초 형태가 아니다. 혹시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무슨 상상? 누군가가 요원의 총기를 탈취했다. 그리고 우리 요원의 대퇴부를 쏘았다. 탈취했다? 그런데 손에 화약흔을 묻히기 싫어서 중환자의 시트를 사용했다. 그거 말 되는데. 그런데 우리 요원 이은아가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랬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라. 설령 우리 편일지라도. 그건 맞는 말이지.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뒤통수 치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 혹시 화약흔을 묻지 않게 감쌌던 거 아닐까요? 맞아. 나도 방금 그 생각을 했어. 아니면 격투를 할 때 시트를 사용했던지.
격투를 할 때 사용할 필요가 있나? 칼을 휘두르면 손을 보호하기에 딱 좋지 않습니까? 응, 보호하기엔 좋지. 그렇죠. 감싸면 다치지 않고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해답은 우리 요원들이 쥐고 있다는 거네. 둘 중에 한 명이 시트를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도 있죠? 총기를 감싼다. 아, 그건 말이 좀 안 된다. 왜요? 이은아 얘기로는 우리 요원이 총을 제대로 못 빼서 허리에서 주춤주춤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는 거죠. 어느 누구이든 총기를 만약 감쌌다면 그 시트부터 찾아야 돼. 그 시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서둘러. 미세한 화약흔이 나오면 총기를 감쌌다는 거잖아. 그럼 게임 끝이잖아. 지금 요원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영영 후회할지도 몰라. 서둘러. 어느 업체에서 세탁하는지 파악하겠습니다. 아마 이 대형 병원의 엄청난 시트 양을 생각하면 대형 세탁업체에서 세탁할 거 아니야? 예. 거래하는 대형 세탁업체가 어딘지, 지난 금요일 사용했던 시트, 어디에서 세탁하는지, 세탁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둘러. 혹시 총기를 감쌌다면 화약흔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야. 미세하게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격투를 할 때 팔에 감쌌다면 분명 사람의 피부 세포나 각질이라도 나올 거란 말씀이죠. 그래, 바로 그거야. 대형 세탁기 여러 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서울 외곽 세탁 공장. 용대와 몇몇 수사관들이 빠른 걸음으로 세탁 공장 관리 사무실로 들어섰다. 나이든 직원 한 명이 웬 일행들인가 하고 쳐다보며 일어났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가 삼강병원 시트 세탁 업체죠? 여기서 다 세탁하죠? 예.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나중에 차차 설명하고 엊그제 금요일 세탁물 지금 세탁할 거죠? 금요일요? 금요일 들어온 거면 지금 들어갈 타임인데. 뭐 하시게요? 나중 설명드린다니까. 아직 세탁한 거는 아니죠? 어디 있죠? 그거야 현장 가봐야 알죠. 세탁물이 금덩어리도 아니고. 시간 없어요. 빨리 가봅시다. 저깁니다. 저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 수사관들은 엄청난 양의 시트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맘대로 하세요. 이때 핸드폰 울리는데. 예, 접니다.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특실 거만 봐요. 특실이라고 써놓았습니까? 색깔이 달라. 연한 핑크색이라고. 핑크색 시트 세탁했는지만 알아봐. 아, 핑크색만 찾겠습니다. 예. 그 화약흔이 4시간이 지나면 점점 증발해서 분석이 어렵다니까 서둘러야 돼. 시간이 지나버렸지만 특실 분홍색 시트 알아볼게요. 용대는 전화를 끊었다. 저기요, 아저씨. 병원 특실용 분홍색 시트는 세탁하셨나요? 분홍색이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특실에 쓰는 거라 제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세제도 제일 비싸고 좋은 수입 제품으로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요? 어디에요? 저기 저 세탁기 들어가는 거.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잠깐만. 어이, 최 씨. 잠깐 기다려봐. 어이, 세우라고. 그러나 세탁기 앞 나이든 최 씨는 난청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돌렸다. 늑수그레한 팀장은 뛰어가 기계를 강제로 멈췄다.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양반아. 죄송합니다. 최 씨는 연신 고개를 굽히며 미안함을 표시했다. 이 영감 확 잘라버리든지 해야지. 뭘 시키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용대가 멈춰선 대형 세탁기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시트들을 일부 꺼냈다. 아, 씨. 이거 어디다 쓰나? 물에 다 젖었잖아요. 나이든 직원이 한마디 거든다. 이걸 어째요? 나라에서 귀한 손님들이 올지 내가 알 수가 있나요? 열받는데 아저씨 왜 이리 깐족거려요? 깐족거려. 이런 말하는 뽐새하고는 그만하시고. 자, 다들 차량 탑승해. 만만한 놈이 아니야. 치밀하고 용이 주도한 실력이야. 이놈들이 어떻게 상욱이가 입원한 병원을 알아내었지? 저놈들 조직망이 우리 내부에 뻗어 있다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온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옥상 문은 개방되어 있었던 모양이지. 옥상은 화재 시 비상탈출을 위해 상시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옥상에서 내려올 때 사용한 로프도 분석 중입니다. 분석 중이라. 지문을 현출하려고 하는데 장갑을 끼고 있었는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줄은 왜 거기에 있는 거지? 미리 준비했나? 얼마 전 병원 일부 지역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벽에 남아있는 줄로 파악되었습니다. 근데 섬뜩한 건 말이야. 어떻게 중환자로 숨만 까닥까닥 쉬고 있는 상욱이를 약물로 죽이려고 했냐는 거지. 그 새끼 명줄이 동아줄이네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언제 또 발생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천만다행이다 정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으니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자고. 예. 알겠습니다. 탄도학 전문가 연구실. 주용출 박사는 외국 논문을 살펴보고 있었다. 국내에선 거의 없는 사례를 찾아보기 위해서. 옆 사무실에서 따분함에 젖은 지장우 박사가 찾아왔다.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고 한때 거짓말 탐지기 연구회 전국 회장을 맡았던 인물. 국방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많은 조직들과 교류 협력을 주도했던 리더십의 소유자. 그때 문을 노크하고 들어오는 고은희 박사. 주 박사님 늦으시네요. 어머, 지 박사님도 계시고. 고 박사 어서 와. 오늘 두 사람이 약속한 거야? 같이 오고. 아니요. 불이 켜져 있길래 노크했어요. 그래, 고 박사는 반갑고. 지 박사는 뭐 있어? 뭐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덜 된 모양이야? 숭인시장 가서 코다리에 소주 한 잔 못하겠네. 지 박사, 쓱. 뭔가 석연차는데 해답을 내놓질 못하겠어. 뭐가 어떤 부분이 잘 안 풀리는데? 공이가 탄알에 뇌관을 칠 때 엄청난 압력이 생기지. 이론적으로 압력이 세겠지. 그리고 탄피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기 때문에 흔적이 생긴단 말이야. 그건 알고. 근데 국정원 요원이 진짜 총을 꺼내다가 진짜 자신의 대퇴부에 쏘았을까? 왜? 지 박사도 믿기지 않는 거야? 약간 찝찝하지. 밥 먹고 총 쏘는 훈련도 많이 한 사람이. 나도 그래. 그래. 나도 자살이냐 타살이냐 여부만 생각하고 사격각도 시뮬레이션에만 신경을 썼지.
그때 고개를 갸우뚱하며 고 박사가 물었다. 화야크는요? 당시 화야크는 요원한테서 거의 안 나왔어. 근데 같이 있었던 여성 요원한테 채취를 한다는 생각을 못했네. 우리 박사님도 가끔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실수를 하시는군요. 그래, 그건 솔직히 나의 미스테이크야. 외국 사례는 화약흔이 시간이 지나면 증발되어 거의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건 그래. 근데 시트나 손수건으로 감싼다는 생각은 못했지. 격투 현장하고 침대하고는 거리상 조금 떨어져 있거든. 그렇네. 도면으로 보니까 환자 침대하고는 좀 떨어져 있네. 총상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못 꺾임이야. 비틀어서 꺾어버리니까 죽는 거지. 총은 딱 한 발 쏘았어요? 나도 궁금했는데 딱 한 발이야? 두 발도 아니고. 응, 딱 한 발. 암살자가 요원의 총기를 빼앗아 쏘았다면 한 발만 쏘았겠어? 몇 발을 쏘았겠지. 인간 심리가 확인 사살까지 하는 것이 보통이니까. 지 박사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탄환 아껴서 칭찬 받을 거야? 표창 받을 거야? 난 다 쏜다고. 그렇지? 응. 외국 문헌에도 보면 자살과 타살을 구분해서 부위별로 통계적인 수치가 나와 있어. 어디가 많은데? 어디가 많겠어? 지 박사가 한번 맞추어 봐. 상식적으로 면적이 넓은 부위가 제일 많이 쏘겠지. 왜냐면 맞추기 쉽고 실수가 적으니까. 안 맞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잘 안 해. 그럼 어느 부위겠어? 복부나 흉부가 당연히 많겠네. 맞았어, 정확히. 복부나 흉부가 거의 50%를 차지해. 그럼 이번처럼 팔, 다리는 얼마나 되는데요? 고 박사, 얼마나 될 것 같아? 사지에 맞아 죽을 경우는 겨우 2%야. 2%면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저 요원은 비록 대퇴부에 총을 맞았지만 죽을 확률은 적었어. 억울한 죽음이네요. 외부적인 목꺾임만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주 박사, 근데 왜 이리 고민을 하고 있어? 통상 자살을 하는 경우 자살자의 손에 총이 쥐어져 있거나 우측으로 총기가 떨어져 있거든. 좌측은 없나요? 왼손잡이일 경우 좌측으로 총기가 떨어져 있겠지. 그 현장에 있었던 여성 요원의 탄약흔을 채취해야 하는데 못한 게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물론 범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과수는 모든 가능성을 파악해야 하는데 국과수 세 박사의 얼굴이 회한의 표정으로 어두워졌다. 영 찝찝하면 나한테 한번 보내. 거짓말 탐지기 검사 한번 돌리게. 물론 국정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이네. 여태 그걸 생각 못했지. 지 박사님 도와주세요. 44화 엔딩 멘트. 44화 하이라이트. 병실 시트의 비밀. 담당 간호사의 강한 의문 제기. 마치 누군가가 사용한 후 다시 대충 덮은 모양. 중환자가 스스로 시트를 움직일 리 없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트를 사용했다. 화약흔을 피하기 위해 총기를 감쌌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라. 설령 우리 편일지라도 미세한 화약흔이 나오면 게임 끝이잖아. 서울 외곽 세탁 공장 긴박한 추적. 산더미처럼 쌓인 엄청난 양의 시트. 색깔이 달라. 연한 핑크색이라고. 화약흔이 4시간 지나면 증발해서 분석이 어렵다.
핑크색만 찾겠습니다. 이미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다. 난청의 최씨 말귀를 못 알아듣다. 늑수그레한 팀장 뛰어가 기계를 강제로 멈추다. 아, 씨. 이거 어디다 쓰나? 물에 다 젖었잖아요. 옥상 로프 추적. 치밀하고 용이 주도한 암살 조직.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온 흔적 발견. 리모델링 외벽에 남아있던 로프 활용. 장갑 착용 지문 현출 어려움. 약물로 죽이려고 했냐는 거지. 천만 다행이다 정말. 국과수 세 박사의 회한. 탄도학 주용출 박사. 범죄 심리학 지장우 박사. 법의학 고은희 박사. 공의가 뇌관을 칠 때 엄청난 압력. 딱 한 발 암살자라면 확인 사살까지 했겠지. 복부 흉부 50% vs 사지 겨우 2%. 그 현장에 있었던 여성 요원의 탄약흔을 채취했어야 하는데 그건 솔직히 나의 미스테이크야. 새 박사의 얼굴이 회한의 표정으로 어두워지다. 폭발하는 클리프행어 거짓말 탐지기. 영 찝찝하면 나한테 한번 보내. 거짓말 탐지기 검사 한번 돌리게. 지 박사님 도와주세요. 이은하를 향한 포위망이 완성되어 간다. 45화 예고. 거짓말 탐지기 이은하 검사 받을 것인가? 세탁된 시트에서 화약흔이 나올 것인가? 수사망이 이은하를 향해 완전히 좁혀온다.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업로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